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한 스푼입니다. 오늘은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 AI 인프라 섹터의 핵심 기업 코어위브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5년 3월 상장 이후 단 3개월 만에 주가가 4배 가까이 폭등했다가 최근 고점 대비 50% 가까이 조정받은 이 종목, 과연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더 빠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코어위브의 비즈니스 모델부터 최근 실적, 기술적 분석, 그리고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까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코어위브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어위브는 한마디로 AI를 위한 슈퍼컴퓨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GPU 클라우드 인프라 전문 기업이죠. GPU라는 건 원래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에 쓰이던 칩인데요. AI 학습에 엄청나게 효과적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지금은 AI 시대의 핵심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GPU, 특히 엔비디아의 최신 H백이나 H백 같은 고성능 칩은 개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입니다. 게다가 이걸 수천 개 연결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면 수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코어위브가 등장합니다.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최신 GPU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 코어위브는 엔비디아 매출의 4.5%를 차지하는 7번째로 큰 고객이었습니다. 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같은 거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거죠. 이렇게 확보한 GPU를 데이터 센터에 설치하고 AI 기업들에게 시간당 요금을 받고 대여해 줍니다. 오픈AI가 챗GPT를 학습시키거나 메타가 라마 모델을 훈련시킬 때 코어위브의 인프라를 사용하는 거죠. 특히 코어위브의 강점은 순수하게 AI 워크로드에만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AWS나 애저 같은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은 모든 종류의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코어위브는 GPU 기반 AI 작업에만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문화 덕분에 같은 작업을 20%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주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어위브는 2025년 3월 28일에 주당 40달러로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상승세가 시작됐죠. 상장 후 단 3개월도 안 돼서 6월 20일에 역사적 고점인 187달러를 찍습니다. 기업 공개 가격 대비 무려 367% 상승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박 종목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8월 13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당 손실이 예상보다 컸다는 소식에 하루에 19% 폭락합니다. 여기서부터 긴 조정이 시작되는데요. 지금 현재 11월 11일 기준으로 주가는 약 91달러 수준입니다. 고점 대비 51% 하락한 거죠. 반토막이 난 겁니다. 최근 52주 범위를 보면 최저가가 33달러 52센트, 최고가가 187달러입니다. 엄청난 변동성이죠. 그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코어위브는 현재 단기 및 장기 이동 평균선 모두에서 매도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 이동 평균이 단기 이동 평균 위에 있는 상황인데 이건 기술적으로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둘째, 10월 9일에 고점 전환 지점에서 매도 신호가 발생했고 그 이후로 26% 추가 하락했습니다. 셋째, 3개월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수에서도 매도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적 지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술적 약세는 종종 최고의 매수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특히 성장 초기 단계의 혁신 기업들에서는 말이죠. 실제로 최근 거래량을 보면 11월 10일에 평균 대비 훨씬 많은 3,500만 주가 거래되면서 주가가 1.5% 상승했습니다. 이건 바닥을 다지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신호죠. 현재 주가 변동성은 7.32%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베타 계수는 0.79로 시장 전체보다는 변동성이 약간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하루에 10% 가까이 움직이는 일이 흔합니다. 모멘텀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런 변동성이야말로 큰 수익의 기회입니다. 다만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실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가는 결국 실적을 따라가니까요. 11월 10일에 발표된 3분기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매출은 13억 6천만 달러로 월스트리트 예상치 12억 9천만 달러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34% 성장입니다. 엄청난 성장세죠. 주당 손실은 21센트로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무려 61.4%나 기대치를 상회한 겁니다. 조정 EBITDA는 8억 3,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순손실은 1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3억 6천만 달러에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현금 보유액은 30억 달러로 탄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운영 마진이 21%에서 16%로 갭 기준 영업 마진은 20%에서 4%로 축소되었습니다. 빠른 성장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왜 주가가 10%나 빠졌을까요? 바로 그 가이던스 때문입니다. 코어 이브는 2025년 전체 연도 매출 전망을 50억 5천만 달러에서 51억 5천만 달러로 제시했는데 기존 전망보다 1억에서 2억 달러 낮춘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 지연 문제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코어 이브는 자체적으로 모든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아니라 코사이언티픽이나 리얼티 트러스트 같은 외부 개발 파트너들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오클라호마, 노스캐롤라이나 등 주요 부지에서 건설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진 겁니다. 왜 늦어졌을까요?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와 차원이 다릅니다.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하고 GPU가 발생시키는 열을 식히기 위한 특수 냉각 설비도 필요합니다. 전력 확보 시점이 늦어지고 공사 업체들의 시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건축 자재 공급에도 차질이 생긴 겁니다. 시장은 이런 공급망 문제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주가가 크게 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일시적인 문제라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를 보겠습니다. 바로 백로그입니다. 코어위브의 수익 계약 백로그가 2분기 301억 달러에서 3분기 556억 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건 향후 매출이 이미 계약으로 보장돼 있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 지연으로 영향을 받은 고객들이 계약 연장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즉 매출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단지 시기가 밀린 것뿐이라는 얘기죠. 게다가 새로운 대형 고객도 확보했습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라쿠텐, 풀사이드, 제스퍼 같은 주요 기업들이 코어위브를 선택한 겁니다. 최고 경영자 마이크 인트레이터는 우리는 AI를 위한 필수 클라우드라고 자신 있게 말했고 최고 재무 책임자 니틴 아그라왈은 탈출 속도에 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에는 자본 지출을 2배 이상 늘려 인프라 확장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850메가와트의 활성 전력으로 올해를 마감할 예정이고요. 경영진은 공급망 이슈는 일시적이며 2026년부터는 대규모 확장 모드로 재진입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 실적 조정은 외부 파트너의 건설 지연 때문이지만 계약 자체는 살아있고 백로그는 오히려 폭증했습니다.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럼 월스트리트는 이 종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현재 코어위브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는 약 25명 정도 되는데요. 컨센서스 레이팅은 매수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수 의견 13개, 보유 의견 11개, 매도 의견 1개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약 128달러에서 156달러 사이로 현재 주가 대비 평균 32%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주요 기관들의 목표가를 살펴보면 최고 목표가는 아우스 리서치의 200달러입니다. 매수 의견이고요. 켄터 피츠제럴드는 오버웨이트를 유지하며 174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시티즌스 JMP는 시장 아웃퍼폼 유지하며 180달러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최저 목표가는 HSBC의 32달러입니다. 축소 의견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68달러에서 140달러로 하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중립 의견입니다. 미주호는 150달러에서 120달러로 하향 조정하며 중립을 유지했고요. 맥쿼리는 반대로 목표가를 140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중립 의견을 냈습니다. 웰스파고는 9월에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를 업그레이드하며 목표가를 105달러에서 170달러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수요 신호가 너무 강해서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죠. 반면 JP모건은 최근 매수에서 보유로 다운그레이드하며 목표가 11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공급망 지연을 우려한 조치였죠. 제프리스는 180달러에서 155달러로 하향 조정했지만 매수 의견은 유지했습니다. 종합하면은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단기 실적 이슈는 인정하지만 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백로그 증가와 주요 고객 확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1분기에는 지연된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 상승 여력 32%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코어웨이브는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비쌀까요? 먼저 주요 경쟁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GPU 클라우드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하이퍼스케일러들, 즉 AWS 클라우드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AWS는 2023년 매출 910억 달러, 애저는 680억 달러, 구글 클라우드는 34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GPU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전체 비즈니스의 일부일 뿐이죠. 두 번째 그룹은 코어웨이브처럼 GPU에 특화된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입니다. 람다랩스는 2023년 매출 2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50% 성장했습니다. 2024년에는 6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크루소 에너지는 2023년 매출 1억 달러로 400% 성장했고 2025년에는 10억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게더는 2023년 매출 4,400만 달러로 2095% 성장했습니다. 코어웨이브는 2023년 4억 6,500만 달러 매출로 1,760% 성장했고 2024년에는 19억 달러, 2025년에는 전체 연도 기준 약 51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어웨이브의 현재 시가총액은 약 518억 달러입니다. 2025년 예상 매출 51억 달러 기준으로 주가 매출 비율은 약 10배입니다. 고성장 기업치고는 합리적인 수준이죠. 라는 람다랩스는 비상장이라 정확한 밸류에이션은 알 수 없지만 2024년 매출 6억 달러 추정치를 감안하면 코어웨이브보다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크루소는 2024년 11월 230억 달러로 밸류에이션 되었습니다. 2024년 매출 2억 7,600만 달러 기준 주가 매출 비율은 무려 83배입니다. 코어웨이브보다 훨씬 비싸죠. 가격 경쟁력을 보면 람다랩스는 H팩 GPU를 시간당 2.49달러에 제공합니다. 코어웨이브는 같은 칩을 4.25달러에 제공하지만 더 강력한 HGX H팩 8개 묶음을 27.92달러에 제공합니다. 하이퍼스택 같은 신생 업체는 레거시 클라우드 업체보다 75% 저렴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가격만이 아닙니다. 코어웨이브는 성능, 신뢰성, 그리고 무엇보다 엔비디아와의 특별한 관계 덕분에 최신 칩에 우선 접근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어웨이브와 2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쟁 관계면서도 코어웨이브의 인프라가 필요했던 거죠. 오픈 AI와는 119억 달러 계약에 추가로 40억 달러 옵션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와는 63억 달러 계약이 있고요. 이런 장기 계약들은 매출 가시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비교해보면 코어웨이브는 성장 속도와 규모 면에서 람다나 크루소를 앞서고 있고 하이퍼스케일러들보다는 GPU 워크로드에 특화되어 있어 성능 우위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크루소보다 훨씬 저렴하고 2025년 매출 기준으로는 주가 매출 비율 10배로 고성장 기업치고는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특히 동종업계에서 독보적인 규모와 고객 기반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AI 인프라 시장 자체는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코어웨이브는 이 시장에서 얼마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먼저 시장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AI 인프라 시장은 2025년 876억 달러에서 2030년 197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성장률 17.71%죠. 또 다른 리서치는 2025년 472억 달러에서 2034년 4,993억 달러로 연평균 26.6% 성장을 예측합니다. 데이터 센터 GPU 시장만 따로 보면 2025년 216억 달러에서 2035년 2,655억 달러로 연평균 28.5% 성장이 예상됩니다. GPU 서비스 시장은 2024년 40억 달러에서 2034년 318억 달러로 연평균 23%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AI 인프라 시장이 3조에서 4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시장이죠. 왜 이렇게 성장할까요? 첫째, AI 모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챗GPT, 구글 제미나이, 메타라마 같은 모델들은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이를 학습시키려면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둘째, 모든 산업이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금융, 제조, 마케팅, 자율주행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GPU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위 세계 하이퍼스케일러만 3,1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넷째,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300에서 500메가와트를 요구하는데 이는 중소도시 하나를 돌릴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가 2025년 36.6% 점유율로 1위지만 아시아 태평양이 연평균 19.1%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컴퓨팅 바우처 프로그램, 인도의 데이터 보호법, 동남아시아의 5G 확산이 이 지역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유럽은 기후 중립 데이터 센터 협약 때문에 2027년까지 새로운 데이터 센터의 60% 이상이 액체 냉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환경 규제가 강하지만 그만큼 첨단 기술 도입도 빠릅니다. 그렇다면 코어웨이브는 이 거대한 시장에서 어떤 위치일까요? 코어웨이브의 강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엔비디아와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엔비디아는 코어웨이브와 람다 랩스를 무기화해서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와 대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 클라우드 업체들이 모두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코어웨이브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우선적으로 공급받고 2032년까지 미사용 용량에 대한 63억 달러 계약도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경쟁 우위입니다. 둘째, 전문화입니다. AWS나 애저는 수백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코어웨이브는 GPU 워크로드에만 집중합니다. 이 덕분에 같은 작업을 20%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속도입니다. 코어웨이브는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몇 초 만에 컴퓨팅 리소스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고객 라인업입니다.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같은 초거대 고객들을 확보했고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다섯째, 공격적인 확장입니다. 2023년 3개였던 데이터 센터가 2024년 말에는 28개로 늘어났고 2025년 말에는 850메가와트 이상의 활성 전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2026년에는 자본 지출을 2배 이상 늘려 프로젝트 호라이즌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텍사스의 최대 2가와트 규모의 AI 컴퓨팅 시설을 짓는 거죠.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째, 고객 집중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나가 전체 계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고객을 잃으면 큰 타격입니다. 둘째, 부채입니다. 코어웨이브는 약 80억 달러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GPU와 데이터 센터 확장을 위해 빚을 낸 거죠. 셋째, 아직 적자입니다.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아직 순이익은 마이너스입니다. 넷째, 경쟁 심화입니다. 람다, 크루소, 네비우스 같은 경쟁자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하이퍼스케일러들도 GPU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최근 실적 미스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데이터 센터 외주 개발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약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코어웨이브는 AI 인프라붐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AI 모델은 점점 커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고 GPU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어웨이브는 이 시장에서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픈 AI가 GPT를 학습시키려면 메타가 라마를 돌리려면 코어웨이브가 필요합니다. 시장 자체가 장기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코어웨이브는 핵심 플레이어로서 중장기 투자 스토리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자, 오늘 코어웨이브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코어웨이브는 AI 인프라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최근 주가 조정은 있었지만 556억 달러 백로그와 주요 고객 확보, 공격적 확장 계획 등 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다만 높은 변동성과 리스크를 반드시 감안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